네, 안녕하세요. 오늘 액세스 바즈 강의를 진행할 이혜진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바즈라는 기법의 목표는요. 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무시를 하시거나 의심을 하세요. 근데 분명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내가 인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강사진이 한국에서는 지금 저희가 4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인월섬 회사의 대표인 정선미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 강사 소개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 문화에 좀 이렇게 익숙해져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강사진을 다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기법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자, 나 자신을 잘 챙겨야 되겠죠. 네, 나 자신은 잘 챙기려면, 자, 내가 정신적으로 되게 긴장되어 있고, 몸도 되게 긴장되어 있어요. 그럼 어떠세요? 안 좋죠. 그죠? 그러면 어찌됐건 좀 이렇게 긴장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두뇌가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컴퓨터에 파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지죠. 자, 핸드폰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이렇게 구동이 안 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현상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왜냐면 이게 여기에 뭔가가 많이 저장돼 있어서 그래요. 그럼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두뇌에 뭔가가 많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저희가 두뇌에 있는 파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비워야 되죠. 그래서 액세스 바즈가 그걸 비우는데 도움을 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두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웰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근데 웰빙을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마음도 챙겨야 되고 정신도 챙겨야 되고 몸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도움이 다 돼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가족과 친구나 지인들을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그래서 발전적이면서도 좀 친밀한 관계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우면 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같이 좋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자, 요즘 인공지능 AI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비밀이 없어졌어요. 또 사람이 하는 일은 많이 못해요. 네, 사람이 하는 일을 얘네들이 지금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특히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 로봇으로 지금 대체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기법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서포트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뭔가를 볼 수 있게 의식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요. 의식 업데이트란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카페 사장이 자기 직원한테 상추를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겨울이었어요. 그럼 물이 어때요? 차죠. 그래서 이 직원이 상추를 미지근한 물로 씻었어요. 맛이 없죠. 그래서 사장님이 뭐 이런 애가 그러고 잘랐어요. 자, 이게 사장님 잘못일까요? 아르바이트생인 그 직원의 잘못일까요? 사장님. 왜 사장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라 하고 제시를 확실히 줘야 하는데 네. 무조건 주면 그 사람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네, 너무 잘하세요. 네, 손이 차갑고 추우니까 당연하게 미지근한 물을 쓰겠죠. 그래서 사장님이 의식을 업데이트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나도 모르는 어느 의식의 어딘가에서 업데이트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바즈 기법이라는 거는 바즈가 이제 뭐냐, 머리 양쪽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직역하면 봉들입니다. 근데 얘를 봉이요. 봉. 네. 근데 이게 액세스 봉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 그대로 썼고요. 자, 나는 돈 문제가 하나도 없다. 나는 돈 문제가 하나도 없다. 돈 때문에 고민 하나도 안 한다. 예. 빌 게이츠도 돈 때문에 고민하던데요. 몇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트럼프도 아시죠, 트럼프? 지금 선거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원자를 많이 모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나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계세요? 자,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소통에 있어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고객분들한테 커피나 이런 걸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취향을 물어보게 되죠. 선호하시는 커피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네가 알아서 가져다 달래요. 네, 처음에는 모르고 그렇게 하고 뒤에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이런 대화, 소소하게 하는 대화들이 문화적으로 좀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도 잘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또 새롭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머리의 포인트에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그 포인트에는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려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듯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를 삭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 액세스 바즈라는 게.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포인트 위에 손가락을 살짝 올려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압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압은 아니고요. 지압은 이제 힘이 들어가잖아요. 얘는 진짜 그냥 가볍게 손가락만 올려두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배우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이제 회사를 좀 소개를 하자면, 프로그램 자체는 170개국 나라에 들어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100개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업 초반에는 아웃소싱 형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프로그램을 아웃소싱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주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시는 세 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요. 교육과정이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170개국에서 워크숍들이 이제 클래스들이 진행을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나온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가지고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8월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인증기관에서도 이거를 이제 호주, 뉴질랜드 쪽에 인증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말만 이런 프로그램입니다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좀 인증된 안정적이고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자, 170개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네. 자, 뭐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언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나라에 번역, 통역을 제공하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문화적인 다름들이 있겠죠. 네. 저도 이제 그 많은 나라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에 가보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가 되게 비슷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 안 풀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일이 많고요. 또, 돈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나는 좀 더 업데이트를 하거나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요. 사업에 있어서 직원 관리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 직장 상사랑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은 애들이 참 말을 안 듣는다. 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액세스 바즈라는 프로그램은 그거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자, 나는 좀 감정의 기복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화 안 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어. 예, 제가 이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규칙 만들고 규칙을 잘 지키게 하고 이제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거든요. 경기도 서울 지역에서. 근데 이제 어머니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고 있다. 네, 감정 기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얘가 생각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기법은 거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뇌신경 생성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나는 좀 잘 자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수면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션 받은 이후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뭐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이 완화되는 데 이제 도움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가족, 지인, 친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게 이제 미국에서 되게 소소하게 시작을 했어요. 1990년대 중반쯤에. 그러다가 170개국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요. 사람들이 써보고 친구들한테 해주고 지인들한테 해주고 가족한테 해줘서 그렇거든요. 면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냐. 저희가 그래서 봉사를 서울시 광화문에서 해봤어요. 거기 되게 시끄러운 거 아시죠? 근데 저희가 바즈를 한 20분에서 25분 세션을 해드렸는데 그 시끄러운 데서 한 2, 3분 만에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해준 얘기가 몇 시간 잔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도 놀랐던 게 여기서 과연 사람들이 잘 수 있을까? 그랬는데 90%가 주무셨어요. 저희가 하루에 한 30명씩 해드렸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그래서 한 200명 정도 해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90%가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에서도 했었고, 뭐 장애 아동센터에서도 했었고, 도심권 50+ 센터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도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커뮤니티 웰빙 캠페인 프로젝트로 활용도 가능한데요. 이거를 이제 사업이나 직업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기법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렇게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많은 분들이 컨설팅, 라이프 코칭, 웰빙 프로그램 등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점점 심리 전문가, 의료업계 종사자, 대체의학 전문가, 닥터, 의사죠. 그런 분들이 참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웰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요. 직업 측면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업들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 호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 분야에서는 포춘 상위 50개 회사의 CEO들이나 임원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아랍 국가에서 이 기법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대인 랍비는 얘가 사업이라든지 관계를 좋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가 종교랑은 정말 상관이 없다는 거. 인도 애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이 더 치열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엄청 똑똑해요. 자,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이렇게 성적이 벽에 붙거든요. 그러면 그 보너스 문제들이 나와요. 이과에서는. 그러면 100%가 기준이 아니고요. 130%가 기준일 때도 있어요. 보너스 문제를 다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맞는 애들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중국 애들이랑 인도 애들이요. 네, 걔네들은 저는 이제 이과가 취약하거든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85% 나왔네, 잘 봤네 이러고 있으면 걔는 127% 막 이러고 나와요. 네, 보너스 문제 다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애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얘네는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즈가 인도에서는 좀 더 활성화되어 있고요. 남미에서도 이게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세대 차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돼. 세대 간에 좀 갈등이 많아. 세대 간에 너무 달라. 자, 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험의 차이. 네. 이게 뭐냐면 너무 다른 경험들을 하시는데 공통된 경험이 많아요? 없어요? 나 손주랑 공통된 경험이 많은 것 같으세요? 네, BTS 막 보면서 할머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막 환호해요? 네, 아이브 춤 챌린지도 한번 막 따라 하세요? 예, 아니죠. 그래서 이게 서로 공유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경험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엑세스 바즈는 2살짜리 애도 배워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뭔가 공통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면 얘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두뇌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 브레인 코히런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저희 뇌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뭐 대뇌도 있고 소뇌도 있고 전두엽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얘네가 어떨 것 같아요, 서로? 잘 이렇게 협업해서 기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렸을 때는 잘 돼요. 예, 어리면 어릴수록 얘네가 이게 통로가 막히거나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동기화가 돼가지고 잘 움직여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얘네가 동기화가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기억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깜빡깜빡 잊고 이제 저하가 되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간질, 알츠하이머 이런 병들을 보면 그 어느 곳에서 이 브레인 코히런스가 낮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자, 개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과 그럼 얘네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자, 뇌 건강과 장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왜냐면 뇌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요. 이 소화액을 내서 이거를 소화시켜. 한번 얘기하면 어때요? 그냥 되겠죠. 애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얘네가 상호작용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한 번을 명령을 내리는 걸 막 몇십 번, 몇백 번을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떨 것 같아요? 피곤해요. 그죠? 그래서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그렇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하고 코헤런스가 잘 돼야 몸의 다른 부분들도 건강하다. 그러면 얘를 이제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혹시 명상이 좋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명상해야 된다. 네, 명상의 문제점이 뭐예요? 네, 생각을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데 그게 1분 만에 되나요? 안 된다 그러던데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명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명상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먼저 만나가지고. 근데 명상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명상을 해서 내 생각을 비우려고 하다 보면 지쳐서 잔대요. 네, 내 생각을 비웠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피곤하대요. 명상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명상을 했을 때 뇌파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아이들의 뇌파는 어떨 것 같아요? 속도가 느릴까요? 빠를까요?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하루가 길어요. 예, 어른들의 뇌파는 너무 빨라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오늘 나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루가 다 갔어. 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예.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뇌파가 빨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은 명상 상태가 되면 뇌파가 느려지거든요. 그 느려지는 뇌파가 델타파라는 뇌파예요. 그래서 보면 뇌파를 크게 4개로 나눠주는데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라는 게 있는데, 자, 저희가 잠을 자고 깊은 숙면을 하잖아요. 그럼 델타파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뇌와 몸이 회복되는데 아주 중요한 뇌파예요. 그래서 이 뇌파 상태에서는 뇌에 저장되어 있던 독소들이 배출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경이 끊어져 있다 그러거든요. 걔네들이 연결되게 해주는 뇌파입니다. 그래서 학습, 기억, 감정, 신체 기능 조절 등에는 이제 저희가 몸에 독소가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뇌에서 얘네를 배출하려면 깊은 숙면을 취하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자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론으로 알아요. 근데 좀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2개의 큰 실험을 했는데 제프리 페닌 박사라는 분이 뇌 전문 쪽에서는 되게 알아주는 분이시거든요. 선구자로. 미국에서 되게 알아주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액세스 바지 연구를 할 때 IRB라는 곳에서 검토를 통과를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미국 연방정부에서 어떤 연구를 하면은 이거를 뭐 연구 승인, 연구 과정 모니터링, 그 다음에 결과를 검토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법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는 그거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되게 잘 알아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액세스 바즈가 뇌 신경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를 했고,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링크고요. 유튜브 링크도 제가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아까 브레인 코헤런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좋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85%가 브레인 코헤런스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처음에 바지 받기 전에 뇌를 이렇게 찍었거든요. 뇌 사진을. 그래서 그랬더니 과부하가 걸려 있으면 뇌가 빨갛게 찍혀요. 왜? 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도 오래 써서 과부하 걸리면 얘가 어떻게 해요? 뜨끈뜨끈해져요? 점점 차가워져요? 뜨끈뜨끈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뜨거워진 상태예요. 근데 바즈 세션을 받고 났더니 파랗게 찍혔어요. 예, 세션 한 번으로. 그리고 그 96%가 저희는 몸은 스스로 나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치유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는 상태로 전환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닥터 테리 호프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연구도 그래서 84.7%가 우울증, 불안증에서 회복이 되셨고요. 심각도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연구를 했을 때는 98%의 심각도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이거를 이제 많이 큰 회사들에서 이제 도입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자,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직원들이 자꾸 병가 신청을 하면 어때요? 안 좋죠. 그래서 병가 신청이 감소했고요. 업무 생산량은 증가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 자,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죠. 시험 불안, 초조함 있을까요? 네, 있죠. 거기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 정신적인 안정감을 생성해줘서 나는 스트레스 없다. 네, 맞아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얘가 스트레스 다루는데 되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긴장 완화가 되니까 심신의 질이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도 풀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나는 좀 제한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그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고 패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치워줄 수 있다. 자, 이게 액세스 바즈를 뇌졸중 환자한테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받는 피드백은 머리가 너무 시원하다. 왜냐면 자, 뇌졸중이 터지면 어느 뇌의 어느 부분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즈는 이 새로운 회로를, 경로를 뚫어줘요. 그래서 머리가 시원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자, 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 나는 100% 에너지 중에서 90%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머리. 몸은 10% 에너지를 유지가 되죠. 그러면 얘네가 지금 동기화가 잘 되고 있을까요? 몸이랑 머리랑? 아니죠. 그래서 에너지 흐름을 좀 개선을 해줘요.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자, 10대 청소년들 감정 기복이 심한가요? 안 심한가요? 심해. 그래서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니네 둘이 저기 가서 바즈 해. 그러면 일주일간 안 싸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왜 이거를 소개하고 있냐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스트레스를 유행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나는 어렸을 때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다 하는 분 계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잔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쓴소리 안 하고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왜 부모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자라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자기가 지금 다 몰입되어 있을까요? 네, 부모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부라든지 본인이 배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가 쉬울까요?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아니면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에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유행병으로 분류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다뤄야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서도
뭐 공기업, 사기업에서도 이거를 대처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얘가 또 학교로도 들어갈 거고요. 개인 사업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많이 커졌어요. 학교 갔을 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나 전교 1등인데 엄마가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애랑 놀지 마? 그럼 얘는 뭐예요? 지 혼자 놀아야죠. 친구 없죠. 걔 왕따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같이 뭔가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자, 손주 있으신 분. 예, 나 아들, 딸 있다. 예, 며느리 있다. 예. 자, 사위 있다. 다 있으시죠? 그래서 같이 이 긍정적인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관계 연결망 역할을 하실 수 있어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말 그대로 너무 나댔습니다. 네, 왕따 당해서 저는 이제 한국이 너무 싫어 그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났고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 아, 내가 문제였구나. 예,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 문화도 너무 싫고 한국 사람도 너무 싫고 이러고 캐나다를 갔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준 긍정적인 효과는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빨리 배울 수 있었다. 예, 거기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국 와가지고 자, 한국 사람들도 싫고 한국 문화도 싫잖아요. 처음에 한국말 이렇게 잘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다시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 문화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제 또래와 더 이렇게 나이 어린 또래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을 만들어내신 주역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소개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프로그램은 같이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직업 창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배워가지고 사용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액세스 바즈라는 걸 도구라고 설명드린 거는 인터넷처럼 기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일을 지금 아니고 이제 연락을 드려서 해보자. 그래서 관심 없는 분들은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제안 드린 것도 이렇게 기법으로 배우셔가지고 너 뭐 이렇게 이런 새로운 게 있는데 와서 한번 해볼래. 이래서 관계를 좀 다르게 형성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걸쳐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대 갈등, 세대 차이가 경험의 다름이나 경험 공유가 없어서 생기는 거라고. 제가 이게 저희 엄마랑 대화를 하다가 느꼈거든요. 저희 엄마가 시골에 계세요. 이제 귀촌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뭔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얘기를 3년 전에 했던 얘기를 매번 재탕, 또 재탕, 또 재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진짜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게 세대 간에 진짜 공유할 게 없구나를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계기가 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도 있거든요. 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오늘 이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관심이 없으신 분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고 저는 희망은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랑 같이 일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